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 순매수 보인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그 속에서도 운수창고나 전기가스 쪽으로는 조금의 매수세를 보였거든요. 자세한 종목들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외국인 매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도, 하지만 전기가스라든지 운수창고 업종,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수 기조를 좀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 중에서 오늘 상승을 보였던 5종목 정도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종목은 현대상선, 한국전력, 인터플렉스, 네페스, 게임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빌은 참 상식에 어긋나는 유상경제 발표를 하면서 급락을 했다가 오늘 그래도 5% 정도의 반등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상선은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또 남북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이 좀 부각되면서 남북 경협조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현대상선도 그러한 흐름 속에 상한가에 안착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한 가지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오늘 오후장에 보니까 오전보다 확실히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코스닥 시장이 반등하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내일 있을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많이 좀 주목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후장에 코스닥 IT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IT 부품주에 대한 매수세가 좀 살아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인터플렉스는 사실 FPCB 쪽에서는 최강자죠. 어떻게 보면 점유율이라든지 전체적인 캐파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최강자로서 많이 알려진 종목인데, 늘 어느 정도 주가 실적 부진이 약간은 발목을 잡아서 대장주로서 성격을 조금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1분기 때도 잠깐 갔다가 1분기 지나고 나서 또 하향, 또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2분기는 어느 정도 100억 이상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갤럭시 노트 3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신품종 기종의 또 인터플렉스의 PCB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지 않겠느냐, 즉 실제 기대감이 좀 묻어났다는 측면에서 바닥한 약간 외국인 매수를 자극했다, 그렇게 보겠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가총액 6천억짜리 회사인데 정말 매매를 한다 그래야 될까요? 관점에서는 사실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최근 인터플렉스 최근 트렌드를 본다 그래도 한 2년 동안 흐름을 보고 있는데, 작년 8월 달까지만 해도 사상 최대 실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지난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접어들면서 또 실적 부진 여파에 휘말렸고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즈음에는 어느 정도 2분기 되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2분기 지난 최근 2달 동안에는 코스닥 하락 속에서 좀 부진을 냈지 못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실제적으로 투자자별 동향에서도 외국계 창고에서 한 7만 5천 주, 기관들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지난주 매도세가 많이 나왔던 데에 비하면 그래도 소폭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 과대 측면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묻어났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중요한 거는 내일 IT 부품주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인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양봉으로, 그리고 오늘의 실적 기대감으로 인터플렉스를 판단하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보면 아직까지 그냥 보기에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21선이 아직도 약간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하향하는 플랫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플랫 조정이라는 것은 가격 4만 2천 원 기준선에서 어느 정도 작은 등락이 필요한 과정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실제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살아나더라도 오늘의 시가 수준이 4만 2천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바닥 지지력 과정을 확인한 후에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국제유가 급등으로 오늘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죠. 때문에 기관 역시 정유주로 매기가 쏠렸습니다. 오늘 특징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정유가, 국제유가가 14개월 만에 또 100달러 돌파해가지고 이제 휴가철 다가왔는데 기름값 오를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기관들이 화학주에 대한 매수, 정유주라든지 화학주에 대한 매수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종목들도 거기서 좀 엄선을 해봤습니다. 종목 좀 살펴드리면요. 효성,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한솔재지, 하나투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성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느 정도 낙폭 과대 측면에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보였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하나투어도 최근에 여행주 조금 주춤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모두투어, 이번 주는 하나투어 쪽으로 약간 정체된 주가 속에서 기관의 매수는 좀 살아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만 살펴드리면요. 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국제 유가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죠. 단순하게 100달러 돌파했는데 문제는 왜 돌파했냐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집트 쪽에 어떤 전국 불안이 좀 제기됐고, 또 미국 쪽에서는 원유 재고량이 좀 감소한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공급적 요인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유가가 먼저 오르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수혜 업종이
정유사죠. 아무래도 정제 마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SK이노베이션, GS, SO일 같은 종목들 지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2분기도 사실은 정유사에 대한 어떤 실적 컨센서스는 상당히 낮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단순히 국제 유가가 올랐다는 측면에서 바로 정유를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 물론 뭐 유가 흐름 자체는 저기 아프리카 쪽, 북 아프리카 쪽 정치적 요소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전망은 좀 힘듭니다만은 당분간은 100달러 선에서 좀 놀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정유주의 단기 낙폭 과대 측면에서의 바닥권 반등은 실적보다는 앞서서 조금 의미를 둔다. 그렇게 좀 보겠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크게 말씀드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실적 부담감이었죠. 18만 원 정도 하던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13만 원까지 떨어졌던 것은 그만큼 1분기 그리고 2분기 실적 부진이 좀 갔던 것이고요. 최근에 어느 낙폭 과대 측면에서 반등이 들어왔는데 그 역시나 기관들은 보면 이렇게 낙폭 과대 종목들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은 조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즉 언젠가 시간이 되면 오를 것이다. 또 하나 국제 유가 흐름 자체에 같이 타이밍의 문제죠. 지금 바로 정제 마진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지 않나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드린 마찬가지로 조금은 제가 보니까 상승 탄력이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바닥권 반등에 공감을 하고요.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 대형주도 이만큼 이미 바닥권에서 10% 정도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덤비실 건 아닌 것 같고, 오늘의 시가 수준인 13만 5천 원 라인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가격 정도 조정을 이용해서 조심스러운 분할 매수 전략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골프존이 200%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전략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오늘 어떤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했다 그러면 참 장사를 잘했다는 이야기겠죠.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서 연중 신고가를 그렸던 5종목을 선별을 해봤는데요. 그 종목들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동아타이어, 골프존, 옴니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타이어 주식들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오늘 동아타이어까지 좀 상승을 보였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제가 한 요새 좀 재미를 들여가지고 한 달에 2-3번 가긴 가는데요. 정말 줄 서서 좀 기다릴 정도로 골프존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2대1의 무상증자, 즉 200%입니다.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더 준다는 거죠. 상당히 호재로 적용됩니다. 당시에는 유상증자보다도 상당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되는 것이 바로 무상증자인데, 사실 무상증자 자체가 회사의 자본 계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보통 자본 잉여금이나 잉여금에 있는 그 금액 자체를 자본금으로 조정해 주니까 자본 총계라든지 부채 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만은 보통 무상증자 발표는 곧 정시 유동성 효과 그리고 실적이 됐기 때문에 증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한 때 71,700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조금 밀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다 봅니다. 근데 날짜를 말씀드리면 7월 22일이 기준일입니다. 즉 22일 전까지 갖고 있어야 무상증자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진주 같은 경우는 8월 12일 정도 나온다니까 한 7월 중순경까지 물량을 받을지 아니면 주가 차익을 노릴지는 투자자분이 좀 판단하셔야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는데, 잠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이 이제 국내 그 스크린 골프 관련해서 거의 뭐 독점적 회사 아니겠습니까? 독점 회사 보니까 공모될 때 85,000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버블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최근 2년 동안에 한 번도 공모가를 회복 못했습니다. 못한 상태였는데 최근에 바닥권에 조금 있다가 약간 반등을 했고, 오늘 무상증자 공시 후에 조금 밀렸던 것은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면 기관 쪽에서는 이미 일정 부분 조금 간파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오늘도 보니까 개인만 샀습니다. 기관 다 팔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가의 판단은 증자를 받을 것이냐의 그 여부인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지난해 한 600억 정도 이상의 이익이 나오면서 실적이 조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증자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많은 어떤 이슈성으로 흔들었습니다만은 최근 행성했던 65,000원 정도에서의 하반 경쟁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았는데요. 갤럭시 S4 판매가 부진하다, 휴대폰 사업이 신통치 않다,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 결과 내일이면 알 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기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코스피 지수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가 내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휴대폰 사업 부분의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 대체적인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다른 사업 부분의 기여도가 앞으로 성장성을 좌우할 전망인데요.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평균 10조 1천억 원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갤럭시 S4의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2분기 이후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반도체와 생활가전 등 다른 사업 부분이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성적표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승훈 대신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못한다면 이전과 같이 주식시장의 촉매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주가 향방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결과가 기대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사실 이제 내일이죠. 사실 뭐 내일 삼성의 실적 발표하고 시장이 큰 변동을 보일지 아니면은 또 어떤 변곡을 줄지는 참 궁금합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조금 우리의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뭐 실적 추정치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분기당 10조를 본다 그러죠. 10조면 연간 기준으로는 40조를 봅니다. 그렇게 환산했을 때는 실제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200조가 조금 넘으니까 영업이익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퍼 기준으로는 6, 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정말 싼 회사입니다. 어떤 바이오 회사들이 퍼가 50, 60 되는 거 그러니까 참 상당히 싼 건데 거꾸로 봤을 땐 그만큼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헐값 취급을 좀 받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하겠고요. 실질 추정 지향이 잠깐 드리면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당 한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적으로 10조 7천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불과 한 달 만에 10조 2천억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어떤 몇 년간에 보면 삼성전자는 사실 항상 실적 잠정치를 발표할 때 earning surprise라는 말을 항상 우리 주식시장에 뿜어줬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번 2분기는 조금 색다르다는 거죠. surprise라는 표현은 쏙 들어갔고 오히려 추정치가 특히나 핸드폰, 스마트폰 부분이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자체가 6월 한 달 내내 그리고 당장 D-Day 1으로 다가온 오늘까지도 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같이 많이 공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특히나 무선기기, IM,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조금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벌써 갤럭시 S4 시리즈까지 왔고요. 이제 8월달 정도는 갤럭시 노트 3까지 들어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2분기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좋게 나오더라도 과연 그러면 3분기는 대한 퀘스천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갤럭시 4, 5, 6, 10까지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 자체가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보는 부정적 시각을 좀 대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가는 좀 선반영이 됐지 않나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종가에 삼성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설령 그동안에 보면 계속 서프라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다. 시장의 기대치만큼만 나와준다면 주가 지금 현재 수준의 약세 한 130만 원 초반은 좀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주가도 많이 내려갔습니다만은 외국인 지분율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만 해도 지난해 연초만 해도 50%에 있던 외국인 지분율이 이미 뱅가드발 청산 물량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48% 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 48%도 하회했네요. 48%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적표만 보고 삼성전자 주가를 판단하기는 이미 좀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변동성보다도 오히려 오늘 오후장에 보여줬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스마트폰 부문 아니면 반도체 부문, 디스플레이 부문 쪽에서 약간 실적을 나누면서 반도체 부문은 조금 개선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부분이 조금 부진해서 파트론이라든지 자화전자, 옵트론 등 같은 스마트폰 부품적으로 조금 실망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선방된 보고서가 나온다면 오히려 최근에 올해 상반기 내에 이어져왔던 반도체 관련주나 올레드 관련에 대한 반등세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일 절대 수치 10조 얼마냐에 거기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부분별에서 어느 정도 정말 시장의 기대만큼 스마트폰이 내려갔는지 아니면 시장의 기대치만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선방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접근을 맞춰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휴대폰 부분에서는 실적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참 많았었죠. 때문에 이 부분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선 반영됐다라는 분석이었고요. 결과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을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지 중점적으로 보자는 분석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올장 한마디는 시장이 뒷짐지고 뭘 기다리나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뭘 기다릴까 생각해봤더니 국내적으로는 말씀드린 데와 마찬가지로 내일 발표될 삼성전자의 실적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쪽으로 넘어가면 사실 오늘 아시아 시장에는 많이 반응이 안 됐습니다만은 포르투갈 사태가 과연 어제는 조금 잠잠했습니다만은 ECB 쪽에서 긴축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줄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정유주 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 유가 고공행진을 달리게 되면 사실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기타 기업들에서는 상당히 부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약간은 팔짱을 끼고 이벤트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좀 지켜봤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그러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투자자별 동향에서도 이번 주 내내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드리는 말씀이 코스피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보통 어떤 주체든 간에 2천억 이상의 매매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보시면 개인 한 200억 정도, 외국인도 800억 정도, 기관도 700억 정도의 매매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만 그나마 장 후반에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IT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갔을 뿐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좀 놀았다. 오히려 파생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선물 세력에서의 매수 그리고 비차익 매수에서의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제외한다면 시장은 철저하게 삼성전자, 현대차의 어떤 정체된 흐름에 좀 쉬어갔지 않나. 오늘도 쉬어간 흐름. 하지만 장 후반에 약간 머리를 들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자체, 이런 흐름 자체, 그리고 어저께 많이 내렸던 것 자체를 선반영했지 않나 그렇게 좀 봐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닥 중소형주 테마주도 뭐 어제 대북 테마라든지 바이오 테마라든지 일부 종목들 보통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바이오 주식이 판치면 시장이 질이 안 좋은데 이런 말도 하고요. 그것도 조금 확대 해석하게 되면 시장에 정말 어떤 소스나 이벤트가 없을 때 바이오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줄기세포 관련주가 움직이는 이런 흐름도 보였는데 지금 장이 딱 그 장이지 않나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요. 항상 7월 전망에서 제가 한번 다뤄드린 바 마찬가지로 정권사에서 바라본 7월 박스권 시장 자체가 바로 박스권을 못 봤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내일 잠정치도 발표합니다만은 다음 주 또 미국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의 실적 발표 스케줄을 보면 철저하게 약간 시장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 좀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짧은 매매만이 7월 정시에 좀 통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자, 내일장에 대한 한마디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저의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오늘장은 좀 오를 거라 했는데 참 예측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내일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저는 오늘 그 종합주가지수가 엄봉으로 마감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5호장이 약간 반등을 해주면서 반등 흐름 이어갔는데 최근 한 장 3, 4일 동안의 시장이 정강 후약 음봉으로 많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는 내일 정시 다시 한번 오늘처럼 양봉을 기대할 수 있는 저가 매수의 힘이 살아있는 장이 되지